자, 반갑습니다.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이찬원 군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미스터 트롯 경연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원 씨는 인터뷰에서 했던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찬원 씨는 고집이 센 편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트로트를 너무 좋아서 그만둘 수가 없었다네요. 미스트롯을 보다가 미스터 트롯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틈틈이 준비를 하셨답니다. 예선전 치를 때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대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했다네요. 여기 안 나가면 죽을 것 같다고. 이찬원 씨 생에 기적같이 찾아온 미스터 트롯. 그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던 것이고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만났을 때 보여줄 수 있는 폭발력을, 최대치를 보여주었지요. 그리고 저희도 미스터 트롯이 없었다면 어찌할 뻔했습니까? 자, 이찬원 씨는 어린 시절부터 정노래자랑 스타킹 등의 방송 출연 경험으로 신동부로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부터 심사위원들을 감탄시켰죠. 진성 씨는 잘 추지 않던 춤을 일어나서 추고, 오랜만에 추는 춤이다 보니까 커피도 쏟고 버튼 눌러야 하는 것도 잊어버려서 옆에서 장윤정 씨가 버튼 누르고 노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흥행이었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런 친구에게 기회를 안 주면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라고 호평을 하기도 했었죠. 장윤정 마스터조차도 시작부터 감탄하셔서 끝났어 라고 외치며 일어나 춤추고 즐기기도 하셨습니다. 박현민 마스터는 축제다, 정말 기분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예선전 최단 기간 오라트를 받았습니다. 특유의 시원한 보이스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얼수로 끝나는 어찌 즐겁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방송 직후 화제가 되어서 진또배기 또는 찬또배기 이런 식으로 별명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찬원 씨도 미스터 트롯에서 자신이 부른 노래 중 진또배기를 가장 베스트 곡으로 꼽기도 했었지요. 이 진또배기와 관련된 자세한 일화는 제가 이찬원 씨 편 중에서 제 이름 속에 일이 좋은 뜻이 라는 편 하나 정리해놨으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으면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선 1차전입니다. 본선 1차전은 장르별 팀 미션인데요. 이찬원 씨는 신동부의 김수찬 씨, 양지원 씨, 그 다음에 김희재 씨, 김경민 씨와 지원사격이라는 팀으로 경연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가창력, 퍼포먼스를 모두 잡은 지원사격은 오라트를 받아서 전원 다음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이때 부른 곡은 현철 씨의 내 마음 별과 같이인데요. 이 곡 내 마음 별과 같이를 부를 때 안무 중 별은 몇 번 나오는지 기억나십니까? 3번 나옵니다. 자, 본선 2차전은 1대1 데스매치인데요. 안성훈 씨가 이찬원 씨를 지목해서 1대1 대결, 그래서 안성훈 씨와 이찬원의 대결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찬원 씨가 선곡한 곡은 나훈아 씨의 울긴 왜 울어라는 노래였었는데요. 이찬원 씨는 가장 준비가 어려웠지만 가장 신났던 무대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10번도 넘게 수정에 수정을, 그래서 계속 편곡을 했던 곡이기도 한데요. 템포에 강약을 가지고 노는 느낌이 난, 그러면서 자신의 성량이 돋보이게 잘 편곡해서 즐거움을 주었던 곡으로요. 이찬원 씨 다움이 잘 표현된 그런 노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윤정 씨와 조영수 씨가 시작부터 감동했던 무대였죠. 장윤정 씨는 현철 씨의 꺾기 수준에 거의 그 수준과 비슷하다,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대를 찢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정말 울지마 라고 할 때 눈물도 뚝 그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감동의 눈물을 흘릴 것 같기는 하죠. 안성호 씨는 이미자 씨의 아시를 불렀지만 결과는 10대 1이라는 결과로 이찬원 씨가 승리해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본선 3차 팀 미션이었는데요. 이찬원 씨는 김호중 씨, 고재근 씨, 정동원 군과 함께 패밀리가 떴다라는 팀으로 나옵니다. 이 팀 좀 특이하죠. 정동원 씨가 10대, 이찬원 씨가 20대, 김호중 씨가 30대, 고재근 씨가 40대니까 정말 연령대별로 멤버가 있어서인지 첫 곡은 100세 인생을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이찬원 씨는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진또배기 때문에 못 간다고 전해라 라고 개사하여 불렀고, 장윤정 씨가 너무 잘한다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곡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동원 군의 솔로 청춘이라는 노래가 나오고요. 그리고 고장난 벽시계, 다 함께 차차차, 젊은 그대, 희망가로 구성됐던 무대였는데요. 이 팀 중에는 이제 고재근 씨만 탈락을 하고 이찬원 씨, 정동원 군, 김호중 씨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은 준결승전이죠. 다음은 준결승전으로 레전드 미션이었는데요.
트로트의 전설로 불리는 남진, 서른도, 주현미 씨의 노래 중에 한 곡을 소화해야 되는 미션이었는데요. 이 레전드 미션 1차전에서 이찬원 씨가 선곡한 곡은 서른도 씨의 잃어버린 30년이었지요. 노래하기 전에 영상을 보시면 이찬원 씨는 절친이었던 황윤성 씨와 함께 있으면서 잔잔하게 울림을 줄 수 있는 노래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 곡을 선택했다라는 이유를 밝히셨는데요. 그럼서 역시 찬토 익히다운 면모를 보여줍니다. 이 곡은 1983년 이상가족 상봉과 관련된 노래로 서른도 씨의 데뷔곡이다 뭐 이러면서 설명을 하시고요. 가장 단기간에 히트가 돼서 기네스북에 올랐던 곡이라고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서 걱정도 합니다. 이 곡에 담겨있는 역사적인 감정을 느껴보지 못해서 걱정이다. 그렇게 말해놓고 노래가 시작하자마자 표정이 확 변합니다. 순식간에 감정에 몰입을 하지요. 그리고 노래가 끝났고 마스터와 관객들을 울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강한 여운을 남기는 곡이었습니다. 진토배기, 울긴 외우러 등을 통해서 긍정적이고 밝은 곡이 정말 잘 어울리는 친구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선곡에서 상당히 많은 걱정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부터 감정 표현을 너무 잘해서 슬픈 노래까지 잘한 가수다 라는 격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서른도 씨는 이 힘든 노래를 연습하고 고생이 많았을 거라고 느낀다면서 자신이 갖지 못한 꺾기를 훌륭하게 소화했다라고 격찬을 하기도 했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무대는 한 곡을 두 사람이 함께 부르는 듀엣 미션이었는데요. 이찬원 씨는 태권 트롯이라고 불리는 나태주 씨와 한 곡 대결을 하게 되었는데요. 선곡했던 곡은 남진 씨의 남자다잉이라는 노래를 선곡했습니다. 나태주 씨야 사실은 퍼포먼스가 워낙 뛰어나고, 그래서 사실 우리 찬원 씨가 좀 걱정이 되는 무대였었죠. 근데 우리 찬원 씨가 실제로 연습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 보면 많이 힘겨워 보이고 실제로 춤을 좀 못 추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더 오히려 귀여워 보였던 그런 찬또배기였었는데요. 어찌 본다면 이 찬또배기의 귀여움이 더 돋보이게 했던 무대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경연에서는요, 생각보다 훨씬 잘했습니다. 결과는요, 300대 빵! 이찬원 씨가 몰표를 받았죠. 그래서 레전드 미션 1차전과 2차전 합산 순위 2위로 결승 라운드에 진출하게 됩니다. 나태주 씨는 미스터 트롯에서 남들을 배려하는 행동을 많이 하는 장면들이 노출이 됐었는데요. 이 경연에서도 마스터들의 몰표로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찬원 씨를 위로하는 모습이 사실 보기는 좋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승입니다. 결승 1차전은 작곡가 미션이었고요. 이 작곡가 미션에서 이찬원 씨는 이루 작곡가의 딱풀이라는 노래를 부르게 되죠. 이때 조영수 마스터가 찬원 씨에게 해줬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찬원 씨는 멜로디의 목소리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찬원 씨 목소리가 멜로디를 이끌고 나간다라는 평을 했는데요. 이 말의 뜻은 멜로디 라인이 아무리 세게 나와도 그것에 끌려가지 않고 목소리가 멜로디를 끌고 나간다, 이런 의미겠죠. 이 말을 다르게 한다면 성량이 정말 좋다라는 의미일 거고요. 아주 가수 입장에선 듣기 좋은 그런 칭찬이었을 겁니다. 작곡가 이루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태진아 씨의 아드님이시고요. 배우로도 활동을 하시지요. 그래서 이제는 좀 시간이 좀 이미 지나버렸지만 그래도 가장 최근작을 본다면 신사와 아가씨에서 회장을 맡았던 분이 지현우 씨인데요. 이 지현우 씨의 친구분 고변으로 출연을 하기도 했었죠. 이 부분은 제가 이찬원 씨의 참 좋은 날 시절 인연이라는 편에서 한번 자세히 소개를 해놨으니까 시간 되시면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경연의 마지막 인생곡 미션이었는데요. 일단 이찬원 씨는 이제 노래를 마음껏 부를 수 있게 돼서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찬원 씨는 경연곡이었던 진토백이라거나 울긴 외우러 이런 노래들을 아버지가 추천했던 곡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곡도 아버지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전화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제 개인적으로는 무엇보다 좋아 보이는 부자 사이가 너무 부럽고 보기 좋았습니다. 그때 이제 이찬원 씨가 미운 사내라거나 망부석, 천년지기, 칠갑산 등 이런 노래들을 후보곡으로 제시를 했는데, 아버님께서는 이찬원 씨에게 나훈아 씨의 18세 순이라는 노래를 추천하게 되죠. 아버님은 아들의 뛰어난 성향을 살리는 선곡을 해주셨던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얼핏 그 아버님의 목소리가 얼핏 노래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음성이 상당히 좋으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찬원 씨는 누구를 닮았는지 바로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이찬원 씨는 외모도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고 하지요. 그리고 이찬원 씨는 18세 순위를 토대로 마스점수 1위를 하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소감을 말할 때도 자신에게 만점을 주고 싶은 무대였다라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었죠. 이찬원 씨는 미스터 트롯 경연 중에 나훈아 씨 곡을 울긴 왜 울어, 고장난 벽시계, 18세 순위 등 상당히 많은 곡을 불렀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인터뷰해 보시면 나훈아 씨를 존경한다고도 했었습니다. 나훈아쌤, 우리 찬원 씨에게 노래 한 곡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에피소드인데요. 이찬원 씨가 18세 순위, 이 노래가 생생전보통 맛집 소개하는 장면에서 배경음악으로 나오기도 했었다고 하지요. 자,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에 장윤정 씨는 모두가 슬픈 노래를 할 필요는 없다, 찬원 씨처럼 밝은 에너지를 주는 가수는 있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그 분야에서 최고다 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준주 씨는 이찬원 씨는 모두를 즐겁게 하고 흥겹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다라고 칭찬하셨고요. 결국 이런 과정 속에 결승전 마스터 점수 1위, 그러나 최종 3위 미로 결정이 되었고 그걸 배경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트로트에 살고 트로트에 죽는 이찬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이찬원 씨, 앞으로도 행복한 일만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반갑습니다. 배영철입니다. 우리 여러분들하고 눈물 많고 웃음 예쁜 순박한 청년 이찬원 씨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자기 것은 못 사면서도 주위 사람들의 선물을 사는데 돈을 쓴다는 이런 순박하고 착한 청년. 유튜브에 보시면 이찬원 채널에 보시면 구독자가 한 32만 명 정도 되고요. 그거 말고도 참토이키라고 하는 데도 있죠. 여기에 대한 5만 정도의 구독자가 있습니다. 네이버 팬카페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찬스라고 하는 팬카페가 있는데요. 회원수가 보통 5만 명 정도 되죠. 근데 이 찬스라고 하는 것은 팬클럽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찬원 씨의 팬클럽이 찬스지요. 그런데 이 찬스는 영어 발음이 여러분들이 찬스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이런 의미도 갖고 있다고 해요. 원래 만들어진 의미는 소유격을 사용해서 찬 또의 뒤에 어퍼스트로피 s를 쓴 건데 이찬원 씨와 그리고 그 팬들이 서로에게 인생의 기회가 되어주면 좋겠다는 의미로 지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주로 여러분들이 이찬원 씨의 어떤 방송 얘기를 주로 해볼 생각인데요. 방송 얘기를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프로필 한번 보고 가셔야 되겠죠. 1996년 11월 1일 경남 울산 태생이고요. 어린 시절부터 워낙 방송에 여러 군데 나와서 트로트의 어떤 신예, 신동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들었던 이런 친구죠. 초등학교 6학년 때 같은 경우는 실제로 회장 선거에 나왔을 때 강진 씨의 땡벌을 개사해서 불렀을 정도라고 하니 트로트에 무척 관심이 많은 친구였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어릴 때부터 안경을 좀 꼈었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에 보시면 아주 두꺼운 안경을 꼈었죠. 지금은 안경을 끼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수술한 거 아니냐? 라고 물었는데 20살 때부터는 렌즈를 끼기 시작했다고 답변을 했었죠. 얼굴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큰 변화가 있질 않아요. 얼굴상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귀여운 강아지상입니다. 웃을 때, 특히 웃을 때와 무표정일 때 반전 매력을 갖고 있는 청년이고요. 웃을 땐 입이 네모가 되는 아주 재밌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눈웃음, 또 한 가지는 네모 입이라는 것을 함께 엮어서 하나 이모티콘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죠. 팬들에게 잘생겼다는 말을 들을 때 무척 기분이 좋다라고 말을 했었고요. 실제로 이제 TV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방송 얘기를 좀 해본다면, TV에 나왔던 우리가 기억에 남는 프로가 강호동 씨가 MC를 맡던 스타킹이라는 프로고요. 3번이나 출연했었죠. 물론 이때 패널로 계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이 붐 씨, 그 다음에 분들이 은혁 씨,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 패널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알고 계시는 울산 이미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던 김희재 씨가 이 당시에 함께 출연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런 이찬원 씨는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미스터 트롯으로 여러분들이 상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강호동 씨가 하는 프로죠. 아는 형님이란 프로에 2번이나 출연을 합니다. 그 아는 형님이란 프로에 출연해서 여러 가지 재능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실제로 거기서 야구 중계를 하기도 하고요.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건반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면서 아주 다재다능함을 과시했었죠. 그뿐만 아니라 영탁 씨와 일화도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영탁 씨와는 서로 간에 집 비밀번호를 아는 사이라고 하지요. 영탁 씨의 여러분들이 뭐 SNS 같은데 사진이 올라왔는데 사진을 딱 봤더니 되게 배경이 눈에 있더래요. 왜 이렇게 배경이 눈에 있지? 라고 봤더니 자기 집이더랍니다. 정동원 씨하고 함께 자기가 없는 시간에 자기 집에 가서 함께 사진을 찍고 올려놨던 사진이었나 봐요. 이 탑6가 사이가 좋은 게 보기 좋습니다.
이찬원 씨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오디션에도 실제로 출전을 했었다고 하죠. 슈퍼스타 K, 위대한 탄생, 코리안 갓탤런트, 그리고 뭐 SM이나 YG, JYP 오디션에 다 사실은 참여를 했다가 떨어졌었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놓고 보면 이찬원 씨에겐 좋은 경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뭐 거꾸로 얘기한다면 그쪽에서 이런 인재를 알아보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도 사실은 있겠죠. 이찬원 씨에게 사실은 우리가 가장 기억할 만한 프로는 첫 번째 꼽으라면 전국 노래자랑일 겁니다. 물론 전국 노래자랑이라고 말하면 영원한 오빠 송혜님께서 별이 되셨는데 좀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전국 노래자랑을 빼고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 우리가 전국 노래자랑 얘기는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물론 전국 노래자랑 같은 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찬원 씨와만 인연을 맺고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탑6에 많은 멤버들이 사실은 전국 노래자랑과 관련이 있어요. 2009년도였죠. 울산편에서 최우상을 받았던 김희재 씨. 2016년도 포천에서 최우상을 받았던 임영웅 씨. 그리고 2018년도 함양에서 우상을 받았던 정동원 군. 이 정동원 같은 경우는 사실 그때부터 이미 색스폰 연주를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이 색스폰 연주에 맞춰서 송혜님께서 노래도 함께 부르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국 노래자랑에서 사실은 이찬원 씨를 빼고는 얘기할 방법이 없지요. 이찬원 씨는 2008년도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서 대구 중구편에서 출전을 합니다. 트로트에 살고 트로트에 죽는다. 딱 이러면서 출전을 하는 친구였었는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실제로 송혜님이 묻습니다. 이름이 뭐냐? 라고 물었더니 이찬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송혜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원 없이 찬란하게 비친단다. 라고 덕담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고맙습니다. 내 이름에 이래 좋은 뜻이 라고 대답을 해요. 아이고 어린 나이에 아주 넉살도 좋고 그래서 참 대단한 재능을 갖고 있었던 친구 같아요. 그때 불렀던 노래가 한혜진님의 너는 내 남자라는 노래를 불러서 우상을 받지요. 그리고 연말 결산에 다시 나갑니다. 연말 결산에서 다시 한혜진님의 정말 진짜로 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서 인기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죠. 고등학생 때 대구 서구편에서 진또배기를 부르게 되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화를 또 남겨요. 이때 송혜님께서 노래 잘한다고 하시면서 뭐냐면 듀엣을 한번 해보자 해서 듀엣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했던 노래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건 남인수님의 청춘 고백이라는 노래를 듀엣을 하기도 합니다. 2019년도에 대학생 때죠. 군대를 제대하고 난 다음에 상주편에 다시 출전을 해요. 그때 유진아님의 미운 사내라는 노래로 최우수상을 타는데요. 사실 미운 사내라는 노래는 우리가 다른 데서 여러 번 들을 수 있어요. 미스트롯2에 보시면 본선 1차 팀 미션에서 느낌 좋지윤이라는 팀에서 사실 이 노래를 불렀었죠. 이 노래를 불러서 오라트를 받아서 전원 다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뿐만 아니라 홍지윤 씨, 그 다음에 황우림 씨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황우림 씨가 이 노래로 진을 그 본선 1차에서 진을 차지하기도 했던 노래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MBC에서 했던 트로트의 민족이라는 곳에서 2위를 차지했던 김소연 양 이 노래를 부르기도 했던 커버했던 그런 곡이기도 하죠. 그때 송혜님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TV는 전국 노래자랑하고 가요 무대밖에 안 본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추억의 옛 노래를 무척 잘 알고 잘 부른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송혜님이 여러 개의 노래를 막 시켜보세요. 그때 송혜님하고 듀엣을 3곡이나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듀엣을 했던 노래가 청춘고백인데 이 노래는 사실은 어떻게 놓고 보면 송혜님과 이찬원 씨의 첫 번째 듀엣이 아니지요. 이미 앞에서 한번 했던 노래이기도 하고요. 그런 노래를 계속 시켜요. 그래서 현인님의 꿈속의 사랑이란 노래도 하고 고복수님의 짝사랑이라는 노래까지 해서 3곡이나 함께 듀엣을 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어떻게 놓은다면 이찬원 씨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무려 4번이나 전국 노래자랑에 나가는 그래서 학창시절을 전국 노래자랑과 함께 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찬원 씨는 불후의 명곡 송혜편에도 출전했었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송혜님께서 이찬원 씨에게 우리의 옛 노래 불러줘서 고맙다 라고 하는 어떤 인사도 받았다고 하고요. 그때 이제 묻습니다. 이찬원 씨에게 해보고 싶은 게 있냐?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을 하죠. 전국 노래자랑 특집편, 스페셜편에 보면 항상 듀엣으로 MC를 보시게 되는데 물론 그 듀엣 MC로 주로 많이 나온 분이 아나운서가 함께 하실 때는 임승희 씨가 주로 많이 했었고요. 가수가 주로 할 땐 장윤정 씨가 주로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듀엣으로 MC를 볼 땐 대부분 여성 MC를 함께 하셨는데 자기가 남성 MC로 꼭 한번 서보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좀 아쉽게도 그 꿈은 이루지 못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송혜님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때 말한 게 참 잘 컸다라는 말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노래자랑 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빼놓고 갈 수 없는 게 미스터 트롯이겠죠. 이 미스터 트롯에선 첫 번째 예선에서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노래 있으십니까? 진또배기입니다. 이 진또배기, 이 노래 때문에 특별한 별명도 갖게 되죠. 그래서 찬또배기라는 별명도 갖게 되는데요. 자, 아주 구성진 목소리로 갖게 되는 어떤 별명이기도 하고요. 이 진또배기란 말은 사실은 강원도 사투리죠. 그래서 마을을 지켜주는 소떼라는 뜻입니다. 이 노래 여러분들이 예선전 나갈 당시에 대기실에서 그 얼쑤라고 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그걸 500번 이상이나 연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분장실에서도 계속 그 노래를 부르니까 진또배기 부르시는 분 좀 그만 좀 하세요 라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이찬원 씨가 나중에도 밝힌 게 하나 있지요. 미스터 트롯에서 스스로 뽑을 수 있는 베스트 곡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진또배기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진또배기는 이찬원 씨와 여러 가지 인연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일화를 남긴 곡이기도 합니다. 원곡은 이성우 씨의 노래인데요. 이성우 씨가 2018년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죠.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미스터 트롯에서 진또배기를 불렀을 때 그 조카분이, 이성우 씨 조카분이 이모부를 기억하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이렇게 명곡을 다시 들을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글을 썼나 봐요. 이런 댓글을 달았는데 그 댓글에는 수천 개의 좋아요라는 게 클릭이 되었고요. 지금도 이찬원 씨는 그 글을 캡처해서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글을 캡처해서 가지고 다닌 이유는 뭐냐면 초심을 잃지 않겠다라는 그 생각 때문이라고 하지요. 그뿐만 아니라 장윤정 씨의 도장 깨기라는 프로에 나와서 이성우 씨의 아들을 만나게 돼요. 이성우 씨의 아들분이 이찬원 씨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듀엣곡을 함께 부르기도 합니다. 미스터 트롯 그러면 기억에 남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거기서도 울긴 왜 울어라는 노래도 사실은 불렀었죠. 울긴 왜 울어라는 노래를 작가, 이 편곡자에게 여러 차례 편곡을 좀 바꿔달라고 부탁을 했었나 봐요. 그렇게 많은 노력과 연습을 하다 보니까 체중이 10kg나 빠지기도 했었던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지요. 미스터 트롯에 보시면 그 경연하는 과정 속에 솔로곡들을 여러 곡 부르게 되는데요. 그 솔로곡들을 부를 때마다 아버지가 선곡을 상당히 많이 도와주셨다고 하죠. 실제로 방송 프로 중에 보시면 그 결승 과정에서 아버지와 통화하는 그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아버님이 아들을 참 잘하시는 것 같죠. 그래서 아들의 성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을 주로 선곡해 주시게 되고요. 거기서 보시면 아버지의 음성뿐만 아니라 노래 부르시는 대목이 약간 나오는데 아마도 이찬원 씨가 아버지를 닮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찬원 씨는 예선전 최단시간 오라트, 그리고 5주차 모바일 인기투표 1위, 그리고 결승전 마스점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는 최종 3위를 차지해서 지금 방송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찬원 씨에 대해서 방송에 나왔던 미스터 트롯과 전국 노래자랑을 조금 한번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엔 이찬원 씨와 여러분들하고 한번 다재다능한 재능 그리고 다른 방송 이야기들로 한번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병철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찬원 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이찬원 씨의 어떤 여러분들이 방송 중에 전국 노래자랑 또 여러분들 미스터 트롯 이런 얘기는 제가 한번 해드렸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좀 다른 쪽 방송이나 재능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 생각인데요. 일단 이찬원 씨라고 말하면 2020년, 2021년, 물론 2022년은 아직 끝이 안 났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2020년과 2021년도 한국 갤럽이 발표한 올해를 빛낸 가수 40대 이상 부분에서 6위를 2년 연속으로 차지했죠. 이찬원 씨는 여러분들이 일단 별명이라고 말하면 첫 번째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별명은 찬또배기죠. 진또배기라는 노래와 이찬원 씨를 어떻게 보면 합성한 말이 찬또배기고 그거 말고도 사실은 또 유명한 별명이 찬또위키라는 말이 있는데 위키백과와 이찬원 씨를 합성한 말이지요. 이찬원 씨는 대체 뭘 알고 있을까 이렇게 말하면 사실 우리가 깜짝 놀랄 때가 많지요. 트로트, 특히 트로트만 놓고 봐도 트로트 노래나 그 노래를 불렀던 가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심한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 1000곡 정도 만약 물어본다면 잘해 한두 곡 모르는 수준? 그러니까 거의 다 아는 수준이죠. 정말 움직이는 백과사전이란 말이 맞을 겁니다. 사랑의 콜센터 이런 데 보시면 선물을 정말 잘 뽑는다 해서 금손 이런 별명도 있긴 있었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찬원 씨는 참 재능이 많은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원래 야구를 자체를 좋아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야구 캐스터를 꿈꿨던 이런 분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원래는 울산 태생이지만 3살 때 대구로 이사를 하면서 계속 대구에 살아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성 라이온즈의 광팬이라고 하지요.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누구냐라고 했더니 양준혁 씨라고 했고요. 그 외에도 구자욱 씨 또는 원태인 씨 같은 경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삼성 선수단에게 커피차를 보내기도 할 정도의 어떤 성의를 보이기도 했고요. 2022년도 오승환 씨가 결혼할 때 축가를 부르기도 했었죠. 2020년이었죠. SK 와이번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게임에 객원 해설위원으로 사실은 같이 해설을 하기도 했었어요. 물론 게임 전체를 해설하진 않았지만 일부를 맡아서 해설했었는데요. 정말 잘합니다. 실제로 함께했던 분들조차도 정말 잘한다고 칭찬을 하지요. 그날 사실 특히 해설위원 중엔 가장 좋아했던 선수 양준혁 씨와 같이 하게 되는데요. 양준혁 씨가 고맙다고 사인볼 뿐만 아니라 어떤 배트에도 사인을 해서 이렇게 선물을 주게 되지요. 사실 그 해에는 또 한 번 해설을 했었기 때문에 2020년에만 사실 2번의 야구 해설을 하는 기회를 갖기도 했었습니다. 스포츠에 관심이 많아서일까요? 그 프로만 했던 건 아니지요. 배드민턴 예능이지요. TVN의 라켓보이즈에서도 해설을 한번 했었고요. 축구 예능 JTBC의 뭉쳐야 찬다라는 프로에서도 사실 안정환 씨나 김성주 씨와 함께 아주 뛰어난 입담을 선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스타킹에 강호도 씨가 MC를 맡았던 프로지요. 스타킹에 출연하고 난 다음부터 MC에 대한 욕심도 있으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막 진행 연습도 하셨다고 합니다. 혼자서 막 질문도 던져보고 답변도 해보고 이렇게 많은 연습을 해보셨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여러 MC를 본 경험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찬원 씨의 여러분들이 그 방송 내용들을 잘 보시면 MC에 좀 욕심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불후의 명곡의 송혜님 편에 나와서도 송혜님과 함께 특별 MC를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미스터 트롯에서도 김성주 씨가 최종 결과 발표할 때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나? 그랬더니 그때 이찬원 씨가 개인적인 소감 대신에 이런 말을 합니다. 김성주 MC가 왜 명 MC인지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새삼 느꼈다. 김성주 선배님에게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서 MC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익사이팅 DC라고 하죠. 일명 익디라고 하는데요. 익디 투표에 보시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청취자의 고막을 녹이는 라디오 DJ로 어울리는 꿀보이스 스타는 2022년도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 이루어졌던 설문조사인데요. 거기서 1위를 하게 되지. 근데 이런 이찬원 씨는 화요청백전으로 사실은 드디어 MC로 데뷔를 하시게 됩니다. 이재 씨와 함께 했었죠. 퐁디스 파티라고 하는 데서도 MC를 봤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불후의 명곡의 MC를 봤었죠. 그리고 파운25C에서도 MC를 봤는데 거기서는 경제학과 출신다운 어떤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음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최근 중에 뭐가 있었냐면 드림 콘서트 트롯 편에서 우경환 씨와 함께 사회를 보기도 했죠.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장윤정 씨와 오히려 좋아라는 프로에서도 MC를 맡았었는데 이제는 대형 행사까지도 할 수 있는 MC 겸 가수가 돼버릴 것 같습니다. 이처럼들이 보시면 이찬원 씨가 MC를 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를 꼽으라면 힘있는 발성과 정확한 발음이 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찬원 씨는 나이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조어를 잘 모르죠. 신조어를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주로 말할 때 보면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과찬이십니다. 이런 식의 아주 연륜 있는 용어들을 사용하기도 해요. 아이스크림은 주로 비비빅 또는 빙빙바 같이 팥이 들어간 아이스크림을 주로 좋아한다고 하고요. 치킨은 다 좋아한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프라이드 치킨을 좋아한다고 하지요. 아메리카노보다는 오곡 라떼를 주로 좋아한다고 하니까 식성은 거의 저와 비슷한 것 같아요. 젊은 세대 같지 않은 느낌을 주는 걸 보면 상당히 더 정감이 가는 그런 젊은이가 아닌가 싶어요. 요리는 주로 찜닭이나 해물크림 파스타 같은 걸 잘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잘하죠. 이 이찬원 씨의 요리 실력은 편스토랑을 토대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편스토랑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편의점 플러스 레스토랑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경연을 토대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1등을 한 우승을 한 상품을 이 편의점에서 상품화하는 이런 프로지요. 5월 달에 우승을 하신 분이 이찬원 씨죠. 그래서 이찬원 씨의 그 상품 진또갈비 삼각김밥 실제로 상품으로 출시가 돼서
4일 만에 50만 개를 판매하는 기염을 토했다고 합니다. 가격이 개당 한 1,600원 한다고 하니까요. 뭐 아직까지 뭐 안 드셔본 분이 있으면 갔다가 한 번쯤 맛보시기 바랍니다. 6월달인 썰미라고 하는 분이 된장하고 파스타로 우승을 해요. 근데 이때 경쟁을 했던 상도 이찬원 씨죠. 외할머니를 떠올리면서 만든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빨간 잡채입니다. 빨간 잡채에다가 치즈를 입혀서 오븐에 구워내는 이런 음식이었었죠. 빨간 잡채 크라탱이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저희가 이제 먹어볼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여러분들이 해서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편스토랑이라는 프로를 토대로 절친이었던 황윤성 씨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었는데요. 그 프로를 토대로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찬원 씨의 인성이 아닐까 싶어요. 참 눈물 많은 젊은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인성도 좋은 친구이기도 하고요. 방송에서 이상형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뭐 나이는 상관이 없다고 했고요. 본인과 잘 맞고 마음이 고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옆에 계셨던 분이 이렇게 묻죠. 현모양처에 관해서 질문을 던졌더니 요즘 누가 그런 말 쓰냐고 해서 한바탕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트로트 최애곡이 뭐냐? 라고 물었더니 남자라는 이유로 라는 노래를 꼽았습니다. 조항조 씨의 노래지요. 실제로 우리나라 IMF 관리 체제 때, 그러니까 1997년 요때 나온 노래인데요. 주로 어떤 중년 남성들의 애환을 다룬 이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무척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요. 이 노래를 커버하신 분들이 많죠, 사실은. 임영웅 씨도 이 노래를 한번 부른 적이 있고요. 그 다음들이 보시면 장민호 씨, 미스터 트롯 결승전에서 이 노래를 부른 적도 있죠. 그 다음에 불후의 명곡에서 최양 씨가 이 노래를 부르기도 했던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이런 노래이기도 하지요. 이찬원 씨 그러면 사실 이찬원 씨가 나온 게 아니라 이찬원 씨의 팬분 한 분이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차은주 씨였는데요. 이찬원 씨의 어떤 그 굿즈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방이 있다라고 갔는데요. 이건 방이 아니었어요. 집입니다. 집. 그래서 찬원이가 없는 찬원하우스라고 소개가 되었는데 뭐 이건 구즈하우스 수준이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구즈들도 있고 뭐 기념품도 있고 한데 시중에서 판매하지 않는 것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차은주 씨가 생각했을 때 이찬원 씨 어떤 기념일이라고 느꼈을 때 그냥 본인이 만들어서 만들어놓은, 그러니까 세상에 그분밖에 없는 이런 많은 기념품들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찬원 씨의 노래 그럼 사실은 워낙 기억에 남는 게 많죠. 그러나 기억에 남는 것들을 한번 꼽아본다면 꼰대 인턴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OST 시절 인연이라는 노래가 이찬원 씨의 최초의 OST지요. 근데 저한테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미스트롯 2에 나왔던 홍지윤 씨가 자기 최애곡이다 라고 말했고 매일 듣고 다닌다 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이 노래를 부르기도 했던 이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절 인연은 이미 한참 됐죠. 2021년 5월 달에 이미 1,000만 뷰를 달성을 했어요. 물론 다양한 버전으로 나와 있긴 합니다만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노래 중에 하나죠. 그리고 2021년도 여러분들이 첫 싱글 편의점을 발표합니다. 이 편의점을 토대로 음악방송에서 처음으로 1위를 하기도 하고요. GS25 광고 모델로 발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2021년도에 사실은 첫 미니 앨범도 발표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물이라는 미니 앨범을 발표하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가온 차트 뮤직 어워드에서 앨범 신인상을 차지하게 돼요. 우리가 사실은 처음이란 단어들이 항상 기억에 오래 남는 말들이기 때문에 저도 함께 오래 기억에 남는 말들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 싱글이 나오지요. 본인이 작사 작곡합니다. 그래서 참 좋은 날이라는 노래를 발표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영탁 씨가 만들어줬던 노래가 하나 있었죠. 그걸로 활동을 잠깐 하긴 했었는데요. 참 좋은 사람이란 노래도 있었어요. 좋은 사람이라 그럴까요? 왠지 모르게 이 참 좋은이란 말을 무척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담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 말 첫 단독 콘서트, 여러분들이 찬스타임이라는 걸 토대로 해서 9개 도시에서 27회 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했었고요. 요즘은 장민호 씨와 함께 민원만족이라고 하는 콘서트로 전국 투어 중에 있습니다. 자, 이찬원 씨 콘서트라고 하면 사실은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이 민원만족 콘서트이기도 하지만요. 전주 콘서트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이찬원 씨의 첫 번째 야외 콘서트였었지요. 그런데 하필 그때 비가 와서 우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우천 공연에서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많은 관객들이 모여줘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던 그런 대목도 있었고요. 또 제가 또 기억에 많이 남는 콘서트는 문경 랄라 콘서트예요. 6월 4일인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 공연 도중에 외할머니가 거기
와서 보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이 외할머니를 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그 장면, 정말 너무 밝고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날 공연을 가다가 이 공연장에 외할머니가 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읍내 농협에 들러서 외할머니 용돈 드리겠다고 돈을 찾아갔다는 일화도 남아있기도 하지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편스토랑에서도 외할머니를 떠올리면서 빨간 잡채를 만들었다라는 말도 기억나고요. 또 지금 이 외할머니 일화뿐만 아니라 전국 노래자랑에서도 외할머니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외할머니의 칠순을 축하드립니다. 외할머니의 자랑 이찬원입니다 라고 소개했던 것도 기억이 나요. 할머니와 관계는 무척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할머니와 항상 행복하고 좋은 시간 갖기를 기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이찬원 씨가 익사이팅 기시, 일명 익디라고 하죠. 익디와 그 외에도 아이돌 차트의 설문에서 1위 했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찬원 씨의 별명과 딱 맞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찬토이키라고 불릴 만큼 각종 지식과 상식이 풍부한 분이지요. 실제로 이찬원 씨는 각종 프로그램에서 알기 쉽게 지식을 전달하고 있기도 합니다. 2022년 4월 익디에서 설문조사했던 1타 강사로 활동하면 잘할 것 같은 스타는, 이런 설문에서 1위에 오르며 찬토위키의 면모를 입증했습니다. 투표 중에서 지지율 41%의 득표를 차지하면서 1위에 올랐는데요. 이때 이찬원 씨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신 분이 유재석 씨지요. 2020년 11월에도 익디에서 내 과외 선생님이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무엇이든 잘 알려줄 것 같은 스타는, 이란 설문조사에서 노래하는 철학자 이찬원 씨가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전체 투표율의 과반수가 넘는 지지를 받았었는데요. 이 당시 이찬원 씨의 매력으로는 뛰어나다, 지적이다, 센스 있다 등이 거론되었고요. 찬토위키란 별명에 맞는 위상을 보여준 거지요. 우리 이찬원 씨는 다 아시듯이 경제학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찬원 씨는 자본주의 학교에도 출연하신 적이 있고요. 그때 동원군에게 주식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2021년 4월 익디에서 주식 잘할 것 같은 스타는 에서 거의 과반 49%를 차지하면서 1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뿐에 2021년 4월에 카페 사장님마저도 잘할 것 같은 스타는 에서도 전체 응답자 65%를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는데요. 전 카페 그럼 떠오르는 곳이 있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것 같습니다. 대구 송해공원 이찬원 카페 찬스. 전 아직 못 가봤는데요. 다녀오게 되면 후기 한번 꼭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찬원 씨는 광고가 딱인 남자이기도 하죠. 2020년 12월에는 섬유 유연제 광고가 딱 맞는 부드러운 매력의 스타, 여기서 1위를 했습니다. 이때는 우리 찬원 씨와 친한 형님 장민호 씨가 3위를 했었죠. 2020년 12월 익디에서 스마트폰 광고가 딱인 대세 스타는, 여기서도 이찬원 씨가 1위를 합니다. 그룹 엑소의 디오나 방탄소년단의 진 등을 압도적으로 이기고 1위를 차지한 거죠. 핸드폰 관련 광고는 워낙 대세 중에 대세들인 이런 연예인들만 하시는데요. 또는 핸드폰 광고는 정말 잘 만들어진 광고들이 많습니다. 제가 광고편을 한번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찬원 씨한테도 꼭 하나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2021년 3월 익디에서 강한 인상을 줄 차세대 아웃도어 광고로 어울리는 스타는, 이런 식의 형태의 설문조사에서도 1위를 했습니다. 2021년 7월 익디에서 풋풋한 교복 모델로 찰떡인 스타는, 이 설문조사에서도 우리 이찬원 씨가 미스트롯의 공주님들 김태연, 김다인 양을 제끼고 1위를 차지했죠. 2021년 6월 정수기 광고 찍으면 좋을 스타는 에서도 1위를 하는데요. 혹시 코웨이 관련자 보고 계십니까? 지금 코웨이가 자리가 빈 것 같은데요. 이찬원 씨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4월 익디에서 봄맞이 가전 모델로 어울리는 산뜻한 이미지의 스타는, 이라는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여기서도 이찬원 씨가 1위를 하지요. 뿐만 아니라 2022년 4월 이띠 투표에 선크림 모델로도 어울리는 깨끗하고 투명한 피부의 스타는 이라는 설문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1위를 합니다. 여기서는 싱어게인의 우승자였던 이승윤 씨나 국민 가수의 미를 차지했던 이솔로몬 씨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던 것이죠. 2022년 7월 테나시아에서 워터파크 광고 모델로 잘 어울리는 남자 트로트 스타는 이라는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찬원 씨가 76%의 압도적 득표를 보이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에선 7월 패션 잡지 모델의 딱인 몸매가 시선을 사로잡는 스타는 이라는 주제로 투표를 진행했었는데요. 여기서도 이찬원 씨가 1등을 했죠. 2021년 3월 아이돌 차트에서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에 어울리는 스타는 이란 제목으로 설문을 실시했는데요. 여기서 이찬원 씨가 1위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건 논란의 소지 없이 우리 찬또가 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실제로 삼성전에서 야구 캐스터를 본 적도 있고요. MBN 백투더 그라운드에서 해박한 야구 지식을 선보이기도 했었죠. 2020년 11월 익디에서는 체험,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면 맹활약할 것 같은 스타는 여기서도 1위를 하셨는데요. 이 설문에서는 영탁 씨, 송가인 씨, 이승기 씨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익디에서 연예 프로에 출연한다면 가장 많은 호감을 받을 것 같은 스타는 이란 설문을 했었고요. 여기서는 과반, 거의 50%에 가까운 득표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21년 6월 아이돌 차트에서 배우를 해도 성공할 것 같은 스타는 이란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여기서도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찬원 씨가 임영웅 씨와 함께 TV조선의 드라마 바람과 구름과 비에서 사극 연기를 하신 적이 있죠. 노래도 한 소절 하시고 코믹한 연기도 보여주시고 정말 역을 잘 소화했었는데요. 정말 드라마에 한번 나오셔서 우리가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문에서는 방탄소년단의 진 김호중 씨가 그 뒤를 잇기도 했었죠. 2021년 7월 이띠에서 음악 프로 MC에 발탁되었으면 하는 스타는 이런 설문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이찬원 씨가 1위를 합니다. 그 당시 이찬원 씨의 매력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뛰어나다가 85%를 차지했었죠. 그런데 이것도 찬또 있기와 너무 어울리는 일이죠. 이미 드림 콘서트 트롯이나 도원 차트, 부르의 명곡 등을 통해서 그 능력을 충분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때에서 2022년 5월 진행됐던 청취자의 고막을 녹이는 라디오 TJ로 어울리는 꿀보이스 스타는 이라는 설문에서도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습니다. 2022년 1월 아이돌 차트에서 2022년이 가장 기대되는 스타는 이라는 설문을 했었는데요. 이 설문에서도 찬원 씨가 송가인 씨나 방탄소년단의 정국 씨를 누르고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22년 7월 아이돌 차트에서 폭염을 날려버릴 시원한 보이스와 가창력을 가진 스타는 이라는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여기서도 1위를 차지하죠. 김호중 씨나 방탄소년단의 지민 씨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2022년 8월 익디 투표에서 작사, 작곡에도 참여하여 싱어송라이터로 성장이 기대되는 아티스트는 이라는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이찬원 씨가 1위를 하죠. 방탄소년단의 지민, 싱어게인의 이승윤 씨, 영탁 씨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 찬원 씨가 피아노를 비롯해 뛰어난 악기 실력을 갖추고 있죠. 그리고 이미 찬원 씨가 처음으로 작사, 작곡해서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한 팬송, 참 좋은 날이라는 곡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노래 많이 만들고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3월 익디 투표에서 웃는 상이지만 화내면 무서울 것 같은 스타, 여기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찬원 씨는 동글동글하고 아주 순한 귀여운 강아지상인데요. 특히 웃을 때 입이 네모 형태가 되는 게 정말 귀엽습니다. 웃을 때와 무표정일 때 반전 매력이 있기는 한데요. 화낼 때 무서울지 저는 잘 상상이 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2020년 9월 아이돌 차트 친화력이 좋을 것 같은 스타는 여기서도 16명의 후보 중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건 사콜 때부터 현재 다양한 활동을 하는 모습을 쭉 지켜본다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2021년 8월 익디 투표에서 내 마음을 찢어버리는 핫한 스타는 여기서도 1위를 차지하지요. 물론 비슷한 설문이었습니다만 2021년 8월 익디 투표 죽기 전에 꼭 한번 보고 싶은 스타는 여기서도 1위를 차지합니다. 이찬원 씨의 매력으로는 가장 많은 분들이 러블리를 꼽아주셨고요. 또는 해맑은, 청순한 이런 말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니 계절에 맞는 설문을 하면 거의 1등을 하는 것 같죠? 그럼 3월 그럼 떠오르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화이트데이지. 그러니 3월에 설문조사했던 화이트데이, 사탕처럼 달콤한 스타는 여기서 장민호, 진혜성, 영탁, 김희재 씨를 누르고 1위를 차지합니다. 5월 그럼 뭐가 떠오르십니까? 장미지요. 그러니까 5월은 로즈데이인데요. 그러니 5월 설문조사를 보면 로즈데이에 장미꽃을 선물하고 싶은 러블리한 스타는? 이라는 설문조사가 있었고요. 여기서도 영탁 씨나 국민가수 출신의 이솔로몬 씨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외에도 7월에는 호캉스를 같이 가고 싶은 스타는 여기서도 1위를 차지했고요. 그럼 9월에는요. 함께 보름달 보며 소원 빌고 싶은 스타는 여기서도 1등을 차지하죠. 그럼 10월에는요. 단풍놀이 함께 하고 싶은 스타는 역시 여기서도 1위를 합니다. 몸에 밴 예의와 깍듯함, 타인에 대한 배려의 말과 행동, 선함과 발음, 밝음과 긍정의 에너지를 가진 우리 이찬원 씨. 앞으로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